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동원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생명의 샘 박청규 성사님 모셨습니다. 성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카고는 지금 6월 17일 정오를 약간 넘겼는데요. 우리 성사님 계신 데는 지금 어디시고 좀 몇 시쯤 돼가고 있어요? 여기는 현재 루마니아고요. 예, 루마니아.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 예. 네네. 네, 그러시군요. 늘 이제 이렇게 뵙다가 오늘은 화상으로 뵙는데 저희 기독교방 네. 청취자들하고 간단한 인사 먼저 나눠주시죠. 네,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의 샘 선교회 대표고요. 현재 루마니아 선교사로 루마니아 와서 특별히 그 우크라이나 난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코비드 그 팬데믹 때문에 이 물고기가 물을 잃었고 날개가 꺾인 그 새처럼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루마니아 와서 이 본연의 선교 사역을 하니까 너무나 제가 기쁘고요. 특별히 이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 시카고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또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늘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시카고 계신 분들을 좀 여러 가지로 소식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그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 교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이제 루마니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많은 난민들이 이제 그 지역으로 흩어졌는데요. 그 루마니아에서 지금 성 교사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애초에 루마니아에서 그 현지인들, 루마니아 현지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시키고 또 목회자로 세워서 루마니아 그 국내에 복음화가 되지 않은 그런 오지에 파송을 시키고 또 교회 개척을 시키고 또 해외로도 나가는 사역자가 있다면 또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역을 근 30년 동안 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뭐 발이 묶였다 그럴까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그 루메니안 교회 그 교회와 협력하고 국제학교 협력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와서 예전에 했던 일들을 함과 동시에 그 사역자들, 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총동원돼서 이번에 이렇게 비극이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그 난민들을 돕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헝가리 국경 도시 루메니아인데요. 헝가리 국경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라드라는 곳이고요. 이 아라드는 루마니아의 성지라고 불릴 수 있는 개신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큰 교회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요. 여기에 그 신앙적인 강세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이 루마니아의 여러 지역으로 사람들을 파송시키고 사역자들을요.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돕는 일도 지금 이 아라드가 거의 센터가 돼서 북부에 있는 그 마라무렛이라는 지역, 그다음에 수자바라는 지역, 그쪽에 있는 현지 교회들하고 연관을 맺고 그렇게 지금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하고 가장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시렛이라는 국경 도시하고 시겟이라는 또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특별히 이제 침례교회, 이 루마니아는 오순절 교회하고 침례교회가 이제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침례교회하고 협력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와 있는 그런 여러 침례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난민들은 지금 한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정착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나 어떤 캠프에서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머물다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또 서유럽, 뭐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교회에서 특별히 그 교회 교육관이라든지 또 지하실에 교제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전부 침대를 놓고 매트레스를 놓고 난민들이 와서 묵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에게 이제 묵고 있는 동안에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친절하고 또 바람직하고요. 일반인들이 하는 사역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구호품을 전해주고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있지만 이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에 예. 피난민들을 섬기고 꼭 그분들에게 뭐 예수를 믿어라 이런 전도하려는 그런 의도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인의 그 자세, 사랑의 자세로 그들을 대할 때에 거쳐가는 그 난민들이 교회에 대한 인상을 참 좋게 받고요. 또 사역자들이 참 친절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연락할 수 있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국경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에 있는 국경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픈을 해서 자기네 교회 공간이 있다면 그걸 숙소로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을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오래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지만 상황을 봐서 또 우크라이나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런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일에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열심히 여기저기 왕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온 난민들의 숫자가 이제 여기서 뉴스에 듣기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네네. 그 주변 국가의 교회들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분들을 돌보기에는 좀 수적으로나 또 어떤 물질적인 서포트하는데 좀 약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교회 자체로서는 공간적인 거, 그다음에 교인들이 그 음식을 만드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일들은 하지만 그런 경비 문제는 물론 이제 헌금을 받고 또 지원을 받죠. 그 구호 단체들한테도 지원을 받고요. 뭐 저 역시도 시카고에서 여기 올 때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헌금을 해주셨고요. 또 이번에 그 시카고 교회 협의회에서도 루마니아 지역에 오셔서 그 제가 관련된 그 교회들 여러 곳을 왕래하면서 이렇게 교회 협의회에서 헌금한 것들을 헌금해주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뭐 이렇게 돈으로 헌금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고 또 직접 음식을 사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구호단체들이 그냥 대거 식량을 보내는데 그것은 이렇게 상하지 않는 음식들, 뭐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량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제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음식들은 이제 뭐 많다 이거죠. 그리고 질렸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음식을 좀 먹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제공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이 없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우리 시카고 교회 협의회에서 오신 분들 제가 그런 권유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물량 공세하는 그런 구호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정말 먹고 싶은 것들 신선한 것들을 사서 우리가 직접 제공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몇 개 교회에 지금 현재 묵고 있는 70명 뭐 또 30명 이렇게 묵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직접 물건을 사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으로 또 자기의 노력으로 봉사하고 이런 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금적인 문제가 처음에는 너도 나도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너도 나도 이제 구호하자, 뭐 헌금하자 이렇게 막 했는데 이게 장기화가 되니까 점점 이 관심들이 좀 떨어지는 거죠. 식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금 조달이 조금 부족한 가운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노동력으로 일하는 분들이 조금 지쳐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좀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조금 더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제 교회협의회 말씀하셨는데 교회협의회 이제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얼마 전에 다녀가셔서 그 네, 실제로 이제 생활 필수품 중에서 생활용품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거 네, 네, 네. 그리고 음식 중에도 그 프레시한 이런 말씀하신 야채라든지 채소라든지 이제 이런 그렇죠. 거가 공부 과일이라든지, 좀 예.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런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구호 자금은 그냥 이렇게 현지의 단체들이나 뭐 NGO라든지 또 굵직굵직한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은 뭐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구호품이 어떻게 오는 건지 뭐 이렇게 저도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그런 센터에 피난민들을 구호하는 큰 센터들이 지역지역에 있는데요. 많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물품들이. 예.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그런 물품들은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즐겨 먹는 그런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인 구호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그런 자금이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몇몇 모여 있는 교회들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고 또 국경 지역의 여러 교회의 목사들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30명, 뭐 50명, 70명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장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분들에게 정말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 가서 사주고 또 그들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말은 잘 안 통하지만 구글 그 번역기 그런 걸 통해서라도 좀 하고 또 때로는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영어로 소통해서 또 통역하고 이러면서 좀 인간미가 넘치는 그렇게 그냥 물건만 딱 전해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함께 음식도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경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 후빈교회라는데 이 교회에서는 아예 그 난민 중에서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런들을 이제 고아들을 오게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아예 여기 루마니아에 그냥 장기적인 정착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교회에서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지도하고 또 지금 현장 뒤 배경에 보이는 게 이제 제가 이 현지인들하고 운영하는 선교센터인데요. 이 센터에 이제 우리 고아 그 유청소년들을 불러다가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좀 저는 좀 장기적인 면에서 좀 효과적인 그런 지원을 대대적인 물량 공세보다는 인간적인 서로 교감이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구호 사역이 지금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급한 목숨만 이제 부지하면 되고 또 상황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고 뭐 이렇게 재건을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들 했지만 장기화가 되면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앞날을 생각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인가. 꼭 루마니아에서는 아니지만 헝가리로 가는 사람도 있고 폴란드로 가는 사람도 있고 독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교량적인 역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 간에 꼭 여기 있어라가 아니고 어디로 가든 간에 좋은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좀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고아들은 장기적으로 지금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조직적인 큰 구호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주는 이런 거를 지금 제안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선교사의 관점입니다. 사실은 그냥 네, 전쟁과 정말 이 비극의 여러 가지 문제는 대대적인 구호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나 그런 면에서는 제가 어떻게 그건 손쓸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러나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소규모로 그 교회들하고 연관해서 교회들이 지금 돕고 있는 그분들을 조금 더 신선하게 음식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 그것이 이제 제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저 역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갈 데 없는 그런 고아들을 불러다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는 이제 그것은 제 개인의 선교사적인 안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중요한 그런 할 일들이 있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CB에 쳐서 오늘은 루마니아 현재 나가 계신 생명의 샘 대표 박청기 성사님과 화상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사님,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지금까지 그 주변 국가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이 아닌 네네. 우크라이나 현지를 지원하는 사역 활동은 어떻게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생필품도 지원받고요. 또 교회 잠자리도 있고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은 피난민들은요. 뭐 괜찮다는 의미가 이런 그 좀 현지에 비교해서 좀 있는 낫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현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현지에 있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피난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만나본 사람들만 해도요, 막 농장 뭐 몇백 마리, 몇천 마리 했던 농장이 다 폭파가 되고 러시아 군들이 그걸 다 잡아먹고 다 갖고 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막 그 도시가 뭐 다 붕괴가 되고 했는데도 그 안에 숨어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잠자리도 불편할 뿐더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대대적인 구호를 받는 그런 구호 단체들이요. 그런 데를 손을 잘 못 씁니다. 그냥 큰 지원센터, 체르노치라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남부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뭐 완전히 본부죠. 그 모든 그 피난민들을 지원하는 본부인데 거기로 다 물량이 가요. 물량이 가지만 거기서 어떻게 공급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소수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 단체에 소속된 그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 또 저희하고 연관된 지역교회들 그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지역교회들 또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우크라이나의 내에 있는 거기에 루메니안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그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말도 잘하고 루마니아 말도 잘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역자들하고 연관을 시켜서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루마니아에서 보낸 사람들하고 같이 폭탄이 떨어지고 정말 잠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가는 거죠.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사실은. 그런 목숨을 걸고 직접 그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그런 미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영상과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공유할 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소규모 그 밴 같은 거, 미니밴 이런 것을 가지고 폭격 떨어진 곳에 이렇게 가서 정말로 어려운 그 현지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이 있어요. 피난하기도 어렵고 남아있기도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좀 어렵고 위험하지만 그들도 좀 도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들, 저는 직접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날 수 없는 입장이 있지만은 저하고 관계된 사역자들 또 이 사역자들이 우크라이나 건너가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인들과 협력해서 또 이 어려운 지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루마니아 국경이나 루마니아 지금 선교사님 계신 지역에서 그 현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싣고 가는데 그 거리는 얼마나 돼요? 예,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서로 가겠다고 하는 자원자들이 있고요. 예. 지금 헝가리나 오스트리아에서 사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런 네트워크에.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좀 더 좋은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갖고 지금 굉장히 그 뭐 1,500km, 2,000km 이 정도 킬로미터죠. 그 정도 되는 곳까지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지원을 하고 운반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서 필요한 것들 이제 교통이 되니까요. 뭐가 필요하다 뭐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있는 큰 도시들, 루메니안 도시에 가면 신선한 것들을 거기서 삽니다. 여기서 사면은 벌써 가는 동안에 이게 상하니까 국경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사서 국경 넘자마자 필요한 곳에 즉각 전달하는. 그래서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역자들이요 그런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지 않으면 그냥 대대적인 물량 지원은 그렇게 또 필요한 곳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이 가겠지만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필수적이고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험한 지역 1,500km면은 또 2,000km면은 이게 왕복하면 상당한 거리인데요. 네네. 이런 거리를 그 목숨을 내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로 이렇게 네네. 활동하시는 우리 현지의 그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선교사님 네. 앞으로 계획 어떠세요?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상황이니만큼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워낙 왕래를 자주 하니까, 이 사역자들을, 뭐랄까요, 좀 위험하지 않고, 지금 이틀 전에도 우리 두 사람이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잘 갔다 오는 그 마음 하나뿐이고요. 또 가서 이것저것 소식 전할 때에 그 사람들, 현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참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이제 한편의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 또 우리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또 이렇게 카톡이나 올라오는 그 지인들 보면 멋진 휴양지에 가서 휴가도 즐기고 이제 이런 걸 제가 보는데, 글쎄요, 뭐, 누구는 휴가를 가고, 누구는 또 전쟁터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고, 이게 이제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저는 특별히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루마니아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난민 사역에, 하는 그 외에는 다른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생명, 그 주께서 찾으는 생명을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목숨 걸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로마니아에 있는 동료들에게 저희가 기도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시카고에 있는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기도 요청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정말 저도 시카고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고요. 또 참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다는 거 어느 정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저도 늘 고민하고 있었고요. 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되도록이면 좀 영적으로 살겠다고 굉장히 애썼지만은 직접 여기 이제 루마니아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접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좀 때가 급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삶인가, 이런 것을 매일매일 제가 반복해서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사업도 바쁘고 또 할 일도 많고 또 즐길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있겠지만
특별히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그 아픔과 또 현지 우크라이나에서 피난하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왕래하는 그런 사역자들, 또 그런 사역자들하고 제가 연관을 맺고 어디가 더 필요한지, 또 어떻게 가야지 좋을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조절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더 깊은 관심과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협력의 장이 활짝 열렸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혹시 선교사님과 접촉이나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당장 연락처가 뭐 전화번호가 있지만 네. 국제 전화하고 그러긴 좀 어렵고요. 네. 아마 카톡 하는 게 좋고, 우리 방송국장님을 통하면 언제든지 카톡을 연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정규 선교사님과 또 연락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기독교 방송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10의 초대석, 오늘은 루마니아 현재 나와 계시는 생명의 샘 대표 박정규 선교사님과 함께 현지 상황 알아봤습니다. 선교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모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